52세에 은퇴 매달 500만 원 쓰면서도 돈이 줄지 않는 비밀. 누군가는 50대 초반에 퇴직을 결심했을 때 이제 나도 조금 쉬어야겠다며 은퇴를 생각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뭐 먹고 살아? 라는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은퇴란 일종의 끝을 의미하는 것 같죠? 수십 년을 쏟아부었던 직장에서 나와 그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씩 써가며 살 수 있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히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꿈의 은퇴가 가능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비법을 공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첫걸음, 재정적 자립.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은퇴 후 걱정 없이 생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50대 중반에 은퇴를 결심하고 나면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이미 나왔고 정기적인 급여는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500만 원씩 써가며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수입을 어떻게든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산 관리와 투자였습니다.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불려가는 과정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은퇴 전부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었느냐입니다. 1. 장기적인 자산 운용 투자로 자금을 키우는 법. 첫 번째 사례로 50대 초반에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0대 후반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모은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한 부동산 투자는 현재 그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은퇴 전 10년 동안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고 퇴직금은 그저 생활비로만 쓰고 다른 수입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된 투자, 자산 덕분입니다. 이분의 비결은 바로 분산 투자였습니다. 여러 투자처를 마련하고 그 돈이 안정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스마트한 소비와 현명한 예산 관리.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퇴직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은퇴 전에 고정적인 지출을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 즉 대출금, 보험료, 식비 등을 먼저 체크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소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요.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겨도 고정비를 철저히 줄이고 생활비를 아끼면서도 본인의 질을 낮추지 않는 소비를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시장을 활용하거나 특정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수리에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은퇴 후 부업을 시작해서 매달 꾸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안정감을 주었죠. 월 500만 원씩 쓰고 남는 돈은 예비 자산으로라는 목표를 세운 후 매달 수입을 조정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3.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얻은 경험. 마지막으로 55세의 은퇴 후 여전히 활동 중인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돈이 들지 않는 일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남성은 취미생활을 부업으로 전환하여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직접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구매자들이 늘어났고
그 덕분에 매달 500만 원씩 쓰는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취미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를 사업화한 경험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죠. 바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브랜드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은퇴 후 꼭 필요한 준비는 50대의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을 쓰며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해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두 번째는 소비를 철저히 계획하며,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된 월급이 끊기더라도 내가 만든 자산이 나를 지켜주고 내 능력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준비된 자산과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50대에도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50대의 은퇴 후 매달 500만 원씩 써가며 살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팁을 드릴게요. 또한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짚어볼 거예요. 이제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철저한 자산 운용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씩을 쓴다는 것은 쉽게 말해 매년 6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계속 쓰려면 단기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은퇴 전에 철저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산 분배의 중요성. 우리는 흔히 분산 투자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 어떻게 분산해야 할지 잘 모르죠.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위험 분산입니다. 자산을 다양한 투자처에 나누어 두면 하나의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겨도 다른 곳에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채권,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나누어 투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팁? 주식의 40%, 부동산의 30%, 채권의 20%, 나머지 10%는 예비비로 두세요. 주식은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블루칩 주식에 집중하고, 부동산은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내의 재개발 지역은 장기적인 안정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상승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주므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채권 비율을 늘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산을 분배할 때 지나치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하되 지나치게 위험한 자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 목표 설정. 투자 수익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연간 4-5%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하면 그 수익률만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5%의 수익률로 5억 원을 운용한다면 매년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500만 원씩 지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수익률을 목표로 할 경우 연간 3,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므로 여유 자금도 생깁니다. 그러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2. 소비 패턴 재조정하기. 소비를 위한 소비 탈피. 매달 500만 원씩을 쓰려면 소비 패턴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비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필요한 소비만 하기입니다. 즉, 내가 소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 소비가 나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 항목 조정하기. 은퇴 후 월 500만 원의 소비를 하려면 일정한 예산 내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 항목별로 소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팁: 주거비 은퇴 후 주택을 소형화하거나 월세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부동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형으로 변경하면 월세로 약 10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식비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월 500만 원을 쓰려면 식비는 월 100만 원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교통비 자차를 소유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소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자차를 유지하는 비용은 월 50만 원 이상 들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절약을 위한 절약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절약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이나 취미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한 긴급 자금 확보.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수리비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금을 따로 모아 두는 것이죠. 구체적인 팁: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소비한다고 할 때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작스러운 의료비나 큰 수리비가 들어갈 때 이 비상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부업 및 창업으로 추가 수익 확보.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부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은퇴 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은 초기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구체적인 팁: 유튜브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영상을 올려 성과를 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패션, 뷰티, 건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업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영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치며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 50대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씩을 쓰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의 결과입니다. 자산 운용, 소비 관리, 그리고 부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은 그 준비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감수하면서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목표로 한 걸음씩 준비해 가세요.